반기문 사무총장이요. 지난 주말에 겨드러석하게 귀국을 했는데요. 지금 귀국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넘었죠. 충청 영호남 열심히 돌았는데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정체거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대선 전국에 핵폭탄급인 이 문재인에 대응하는 후보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의 현충원과 카이스트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요. 언론의 반응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 총장이 몇 가지 좀 어설픈 실수를 하기는 했죠. 무슨 태주 논란이니, 이순신 장군이 광주 출신이니, 또 뭐 지하철에서 2만 원을 한꺼번에 넣었니, 또 뭐 기자들과 위안부 문제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기자들에게 뭐 참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뭐 그 부분은 한국의 생활을 오래 떨어져 있었던 반기문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실수들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을 너무 좀 심하게 한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이요, 귀국하면서 곧바로 다음날 귀국 과정부터 여러 가지 대선 후 행보를, 민생 행보를 이렇게 지속하면 저절로 여론은 거기에 호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서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시끄럽든 뭐 아니든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부분이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반 총장이 하도 과거의 안철수 의원 초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성인 군자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인의 반열에 올라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약간의 약점에도 쉽게 무너져 갔듯이 반 총장도 위인으로서 순식간에 땅에 추락할 수 있는 이 구름 위를 거니는 듯 아슬아슬함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부각은 되고 있겠지만은 구체적인 목표나 지향점이나 자신의 가치관 또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저렇게 대중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 우선 한 보름쯤 자신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한국의 현실, 내놓아야 될 공약, 또 자기가 처음으로 손을 잡아야 될 세력, 그리고 대선 후보로 단계적으로 정리해 가야 될 그룹들,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포지셔닝을 보수 진보 사이에서 어떻게 놓을 것이냐, 또 공약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차근하게 좀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다음에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자신의 목적성이 우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 플랜이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캠프조차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또 대중적인 메시지 전달에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돈 때문에 어떤 정당에 입당을 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고요. 저 사람은 대선을 하면서 돈 문제부터 걱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마디로 좀상이라는 생각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돈 없이 한다라는 걸 처음부터 내세우고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러면 마포에 캠프가 왜 필요했습니까? 집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 그냥 바쁘게 다니면서 실수만 연발하고 그것이 또 안 좋게 비춰지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한마디로 반 총장이 한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착륙을 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위적이고 급조되고 생경하게 한마디로 포장을 한 덜익은 상품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했다라고 보는데요.
항상 씹는 사람이나 반대 세력들은 있기 마련이고, 친문 진영에서는 한 전공법으로 반 총장을 겨냥하고 있고, 그래서 반 총장이 그런 부분에서는 적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자신의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진보적 보수주의자, 정치 교체 같은 안철수의 새정치만큼 모호한 언급을 대중들에게 해왔는데요. 이것은 논리적이거나 표를 얻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58% 표는요, 거기에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손학규까지 다 붙어 앉아서 거기서 반 총장이 빼낼 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수 우파 진영은 질이 맹렬해져서 여기에서 어떤 포지셔닝으로 자신이 이 사람들의 표를 얻을 것인가 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나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자기 시각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기대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친박에 기대어서, 친이에 기대어서, MB 전 대통령에 기대어서, 바른정당에 기대어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정당과 선택해서 입당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기문은 지금 보수에서조차도 외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보나 이 사람 중도나 진보에 입에 이렇게 맞을 만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표로는 연결이 전혀 안 될 선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보수가 옳습니까? 현재 보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의 개혁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내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박근혜 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충돌이 생기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는 쪽이 있으면 얻는 것도 생기는 거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쪽도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한마디로 기성 정치권 전체를 대상으로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의 카드를 밀고 갔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거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은 기존 정당이나 세력을 다 합치는 창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특정 정당의 입당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특정 정당들도 반기문을 영입시키면 우리가 대선에 이긴다라는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다 하면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 서로 와달라고 영입을 하려고 매일 사람이 문정성시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반 총장의 귀국 일주일을 바라보면서 정치권의 선수들은 함량 미달이라는 생각, 저 사람이 오래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용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인기가 안 죽고 그래도 조금 버티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지금 친문 세력을 뺀 나머지 정치 세력이 다 모이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기문이 불쏘시개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대선 후보를 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 총장 측은 맨바닥에서 본인이 창당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인이 창당할 능력이나 자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기존의 세력, 정당과 세력을 묶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우회 창당 방식을 하겠다 그러는데, 비상장사가 기존 상장사를 인수합병해서 상장하는 우회 상장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한 100석이 될 거라는데, 그 100석이 되려면 지금 바른정당에 30석, 국민의당에 38석, 합쳐서 68석밖에 안 됩니다. 여기저기 끌고 모아도 70석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려면 새누리당을 끌어와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반 총장에게 그렇다고 통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 총장은 친박하고의 연계성이 자신의 또 지지율에 이렇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다른 세력들이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친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반 총장이 이 기존의 정당들의 연합 후보,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이 정당을 다 합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각 정당들이 후보를 내지 않고 반기문을 공통 후보로 추천하는 부분으로 해서 대선에서 이기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자라는 안도 나오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반이 지금보다는 15% 지지율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35% 지지율로 문재인을 좀 이기고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정당들에서 우리 정당에 오라 하면 안 올 거니까, 우리가 후보를 안 낼 거니까 이 정당의 공동 후보로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반 총장은 이런 부분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재의 지지율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들은 이 당 저당의 입장들은 반기문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이 되고 있고, 뭐 끌어왔다가 좀 쓰거나 뭐 안 오면 말지 하는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박연차 리스트나 또 동생, 조카, 형님 등의 여러가지 사고 내용들이나 반 총장의 또 여러가지 약점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반 총장이 기존에 뭐 어떤 계속 악재가 발생하거나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을 탓할 게 아니라요, 본인이 이 대선에 어떤 각오로 임할 건가, 자기 정신 상태부터 수습을 하는 것이, 또 의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저는 저분이 여기저기 다니는 걸 보면요, 자기의 생각인지 누가 주입해서 만든 생각인지가 매우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라면 저렇게 우왕좌왕 다니거나 말이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든지 하는 것이 다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밀려났던 소수가 어디서 돈 좀 끌어와서 반 총장을 캠프 차렸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면서 정치를 잘 모르거나 옛날식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속성애로 가해를 시켜서 몸에 체화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반 총장이 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대선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현 상태나 현 시스템으로는 반 총장이 문재인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요. 진짜 되고 싶다면 문재인에 대한 정면 공격부터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자기 약점들도 좀 있다 보니까 공격을 회피하고 외연을 넓혀서 지지율을 올라가면 어떻게 방어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방패막이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고요. 주변의 캠프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혹시 노출이 되면 비난이 돌아올까봐 슬슬슬슬 숨어서 하는 양상이고, 누가 주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호남권 의원들이 마중 탈당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탈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시간 끌면서 볼 거예요. 저래가 되겠나?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세력이 조만간에 저절로 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자기를 갖다가 누가 떠받들어서 추대할 사람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반 총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력으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항상 양지에만 살았던 관료 출신, 외교관 출신, 외교관은 관료 중에서도 꽃이잖아요. 그랬던 반 총장이 과연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전적으로 반 총장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뭐 반 총장이 지금 자금 때문에 고민을 한다, 누가 뭐 조금 됐는데 장갔다, 뭐 별의별 소문,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 총장의 입장에서 돈이 문제가 될 정도라면 대선 행보를 안 하는 게 낫죠. 돈에 아예 신경을 끄고
저비용 구조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가거나, 안 그러면 자기 돈 내놓고 가거나, 안 그러면 자기를 믿고 조건 없이 누가 대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대선 행보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문제는 스스로 자신에게 다 달려있는 문제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판단해서요, 대선을 갈 건지 돌이켜 봐야 될 시점입니다.